덕혜옹주의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배우 손예진 씨, 박해일 씨, 라미란 씨, 정상훈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릴게요. 아주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취재진분들, 그리고 또 역시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이십니다. 네, 와, 프레시 세례가 정말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허진호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덕혜옹주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미 영화가 흥행이 된 것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네네, 많은 관심에 감사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배우분들은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장한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손예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덕혜옹주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미란 씨. 저는 덕혜 전속 궁녀이자 또 유일한 동무 복순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상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한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독립운동가 역할, 복동 역할을 맡은 정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예진 씨는 이 질문 이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신 거예요. 네. 부담감도 굉장히 크셨을 테고,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 저는 덕혜 원작 소설을 아주 몇 년 전에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허진호 감독님이 영화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여배우가 하게 될까, 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심.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배우로서 되게 행운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시나리오를 보면서 사실 저한테 시나리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시나리오가 이상해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났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감독님이랑 잘 만들면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강 읽었어요. 일단 캐스팅 사실만으로도 좀 벅차오르셨군요.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연기를 하시면서 그간의 작품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 실존 인물이니까 네. 어떤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만한 부담감과 압박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실제 덕혜옹주의 자료들이나 다큐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과 또 우리가 영화적으로 더 재구성된 상황들에서 실제 덕혜옹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접점을 찾아가고 계속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다른 작품과는 확실히 달랐던 부분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바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덕혜옹주 역할에 손예진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진 씨하고는 제가 외출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 작업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좋은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덕혜옹주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든 나이든 오랜 세월을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연기력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손혜진이라는 배우가 가지는 어떤 연기력에 대해서는 뭐 모두들 다 공감하실 것 같고 또 그런 꼭 한번 다시 같이 작업해 보고 싶었던 여배우였던 것 같아요. 네. 외출이 벌써 11년 전이네요. 예, 예. 네, 그때와 손예진 씨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끼셨나요, 감독님? 됐어요. 그러니까 이모 더 아름다우셨고. 뭐 굉장히 성숙해졌고 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어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얼굴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느꼈는데 굉장히 똑똑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외출 때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속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덕혜옹주의 아역으로 김소연 씨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손예진 씨와 닮은 꼴로도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감독님 캐스팅 시에 어떤 그런 닮은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캐스팅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으셨을까요? 글쎄 그런 김소연 씨랑은 뭐 리틀 손예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네. 소연 씨가 굉장히 이 손예진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계속 그 전에부터 눈여겨봤던 그 김소연이라는 배우는 봤었고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격이다라고 이제 느끼신 거고 지금 또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이제 특별 출연하신 분이 백윤식 배우님, 백윤식 씨, 덕혜옹주의 아버지 고종으로 등장을 하시죠. 어떤 백윤식 씨만의 압도하는 포스가 고종과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이 영화 속에서 고종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감독님? 그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나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좀 부정적인 면들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제 이 대한제국이라는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그리고 또 빼앗긴 후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윤식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고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더 힘있고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어떤 모습들만 이제까지 그 고종이라는 인물에서 다뤄졌다면 좀 더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백윤식 선생님이 가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힘 같은 것들이 영화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배우분들의 연기 또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스틸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박해일 씨 모습입니다. 지금 일본 군복을 입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캐릭터 소개를 듣기로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유학간 우리 손예진 씨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망명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인데 일본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그 덕혜옹주 극중 덕혜옹주가 이제 어릴 때 조선에 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인연 관계였고요. 어릴 때, 네,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나타나는 분량은 일본 육사에 입학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저 모습으로 성인 덕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위장하신 건가요, 그러면? 일본군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독립운동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예. 좀 더 은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본군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또 감정을 표현해내실지 무척이나 궁금한데 그 젊은 시절부터 덕혜옹주의 귀국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연기를 하신 거죠, 박해일 씨가? 예, 실제로 덕혜옹주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귀국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나이대를 물리적으로 해내야 되는 설정이 있어서 그걸 성인의 분량은 다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또 한 작품을 통해서 연기하신 분은 전원일기 김수미 선생님 이후로 또 네, 또 박해일 씨가 30여 년 세월을 연기하셨다라는 거 예, 기대가 됩니다. 손예진 씨와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어요, 박해일 씨? 뭐 예진 씨는 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만큼 프로고요. 네. 여배우이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한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해보게 됐는데 굉장히 동료의식이 저한테는 되게 좀 잘 맞는 그런 동료 배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촬영할 때도 서로 의지할 때 의지하고 또 저 영화가 시대적 공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울 수 있는 상황들도 꽤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또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버텨내고 마무리를 네.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서로의 캐릭터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역할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손예진 씨는 어떠셨어요? 이제 실제 이제 덕혜옹주였다면 어릴 적 친구가 이제 일본군이 돼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셨나요, 박해일 씨와 함께? 처음으로 그 어릴 때 좋았던 감정 음, 있었던 친구가 정말 일본에서 일본군의 모습을 했을 때 실제 덕혜옹주도 굉장히 당황하고 서운해하거든요. 저 같았으면 더 서운해하고 더 힘들었을 것 그랬겠죠. 같아요. 네네. 영화 속에서 두 분이 또 좋아하는 씬을 좀 궁금해집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스틸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틸 화면일까요? 보시죠. 네, 라미라 씨가 지금 기모노를 입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덕혜옹주를 모시는 궁녀인데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덕혜옹주의 마수에 빠져서 아, 같이 가셨나요? 네, 네. 저게 어린 덕혜고 제가 이제 총대를 맸다고 봐야죠. 아, 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네. 있었군요. 네. 그 그때 되게 음. 예, 어머님 같네요. 현장에서 되게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아니네요. 예. 아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복순이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복순인가요? 글쎄요, 저도 뭐 어린 나이에 궁녀가 돼서 사실은 아주 덕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거의 전속 궁녀다시피 네. 했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일본에 가서는 같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서는 정말 유일한 동무였던 아. 그런 분이시죠. 예. 예, 정말 서로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로 나오시는군요, 두 분이. 그 옹주와 궁녀 이상으로 실제로도 현장에서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라미라 씨는 손예진 씨와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워낙 털털하고 성격이 그래서 다 받아줘요. 제가 뭘 까불어도 받아주고 농담을 해도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되게 진짜 저희 상황들이 이제 항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악할 수 있고 무겁고 이런데 힘들고.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못 견뎌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하면 예. 또 잘 받아주더라고요. 사실 되게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럴 때 힘들 수도 있는데 음. 아주 귀신같이 잘 받아주고 또 네. 자기 것도 하고 아유. 척척 눈치가 네. 척척 서로 네. 그러셨군요. 뭐가 그렇게 오르셨어요, 특별히 라미라 씨는? 예. 아니, 저는 항상 현장이 어쨌든 네.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러니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재미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사실은 좀 그런 좀 올라가 있는 기운이 있어야 좀 에너제틱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망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될까봐 아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예. 잠시 뒤에 기대하겠습니다. 물꼬를 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손예진 씨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라미라 씨 말씀이 맞나요? 현장에서 정말 즐겁게 두 분 서로 받아주시면서 하셨어요?
저는 그 원래 라미란 씨의 팬이었어요. 그 우리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사실 응답하라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마침. 방송이 되었는데 저희 이 복순이란 역할을 결정하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드라마를 하기 전이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언니가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배우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사실 복순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영화적으로도 중간중간 웃음의 포인트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큰 슬픔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역시나 하면서 너무 절절한 씬을 너무 잘하는 쉬는 시간에 또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는 타고난 건가. 그러니까 막 울다가도 막 장난을 쳐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면 또 울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배우구나. 역시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옆에서 봤죠. 네. 그러셨군요. 너무 어떤 좋았어요. 서로 몰랐던 모습에 굉장히 많이 서로가 호감이 되고 또 의지가 됐던 그런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스틸 화면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의 모습일까요? 보시죠. 우리 정상훈 씨. 네. 지금 이제 칵테일바 바텐더 모습인데 네. 복동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캐릭터인데 바텐더에 있네요. 이게 어떤 거죠? 저기가 이제 카페 딜라이트라는 곳인데 거기가 네. 이제 독립군들의 어떤 은거지 그 아지트. 아지트예요. 그래서 몰래 그쪽에서 모여서 밀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네. 독립운동의 작전을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제 그 바텐더로 위장을 한 거죠. 바텐더로 위장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니까 그 안에서 또 정보도 얻고 그거를 또 독립운동가들한테 이제 전달도 하고 네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모습은 두 분이 이렇게 처음 여기 안에서 씬은 되게 좀 밝은 씬이에요. 네, 저희 씬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거우니까 네. 조금 밝게 제가 칵테일을 저게 키스 미 파이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디테일하시네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애드립을 했는데 네.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나갔나요? 네 영화에? 그게 이제 나가게 됐죠. 예. 그래요. 그 네. 정상훈 씨 그 제대로 된 연기 네네. 그야말로 진짜 오랜만이시죠? 한 몇 년 되셨죠? 제대로 된 연기라는 게 어떤 거 아니니까 제가 인생 헛살았네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저는 계속 제대로 된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제대로 된 연기인지 아니, 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니 그동안 잘못됐다는 연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누르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꼬를 트네요.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SNL로 많이 사랑 받으시다가 그렇죠. 예. 좀 영화 연기 영화 연기. 오랜만이시죠? 영화 연기라고 뭐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 배역에 맞게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저도 이제 코믹한 역할을 많이 했고 근데 감초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었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영화가. 그리고 이게 독립운동가 네. 분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섣불리 이게 코미디도 안 나오고 좀 많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발음 같은 것도 되게 조심했고요. 발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찡따오 이미지가 나올까봐 정말 조심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여기 안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날려보냈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 현장에서 정상훈 씨는 어땠었습니까?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글쎄, 그 연기 계속 뭐랄까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원래는 영화를 먼저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전에 저도 그 정상훈 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영화 배우로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맞나? 네? 영화 배우로서. 영화 배우로 시작하진 않았고요. 두 분이 그렇게 뭐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지 않으셨나 봐요. 네. 아니 연극을 아니, 먼저 그 시작했고 연극에서 네네. 먼저 시작했고 네. 거기까지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감독님하고. 화산고부터 들어갔었나? 예, 영화는 화상고부터 아, 찍기 시작했죠. 굉장히 오래전에 연기자로서 화산고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이었고 네. 네네.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어떤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찍은 거였죠. 근데 본인이 이번에 하면서 느낀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요. 계속 대사들을 만들어 오고 또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몰입도가 굉장히 좋고 집중하시고. 아이디어도 좋고 네. 그래서 작업하면서 그 뭐 몇몇 장면들을 이제 정상훈 씨가 이제 가지고 왔던 대사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너무 즐겁게 네. 연기를 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영화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 또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혜일 씨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복동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 덕혜옹주를 찾을 때도 이제 두 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두 분의 연기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상훈 형님 저는 일단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작품으로 뵀고요. 네, 네, 네. 그전에도 뵌 적은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무대 연기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 뵀을 때부터 굉장히 저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촬영을 하면서 형님과 사실은 뭐 이렇게 숙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꽤 많은데 서로 살아온 얘기도 밥 먹으면서 같이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게 뭐 식당에서 서로 얘기들을 좀 오고 가고 하면서 촬영을 해 나갔는데 저는 오히려 고마운 지점들이 더 많은 게 현장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든지 굉장히 유연하세요. 순발력이 빠르시고 그래서 제가 맡은 캐릭터 제 거 하기 사실 버겁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선배님대로 준비를 하시면서도 그 분위기를 잘 리드를 해주셔서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 있었고 다음 작품에서도 아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정상훈 씨 네네. 복동 말고도 네. 독립운동 함께하신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안내상 씨, 김대명 씨, 네네. 네 그분들은 또 어떤 캐릭터신가요? 일단 안내상 선배님은 워낙에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뭐 말이 두말이 필요 없고요. 근데 안내상 선배님은 저희 그 독립운동가의 리더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장안의 숙부 역할, 그 김황진이라는 역할을 네. 하셨고, 그다음에 김대명 씨는 뭐 위생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드라마 근데 굉장히 귀여운 역할이 얼굴 인상이 참 귀여우시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김봉국이라는 독립투사 상해에서 오신 그런 역할을 아주 무게 있는 역할을 네. 맡으셨습니다. 네, 정상훈 씨와 함께 또 안내상 씨, 김대명 씨의 역할도 함께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키워드 토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베스트셀러. 역시나 이제 동명의 소설을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덕혜옹주가 실제로 뭐 유명한 인물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고 계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화를 하게 된 계기를 또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마 TV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덕혜옹주가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모든 어떤 민중들의 그런 그 아이돌 같은 존재였다가 네. 이분이 38년 만에 귀국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공항에 귀국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좀 세월이 있는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나는 그런 어떤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계속 생각이 남았고 실제로 이 덕혜옹주를 영화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주변에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인이나 어떤 굉장히 뭐 어떤 독립을 위해서 많이 뭐 힘썼거나 그럴 만한 어떤 다뤄질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퀘스천도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 생각들이 계속 그 맴돌다가 이제 그 덕혜옹주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고. 네. 이건 분명히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 덕혜옹주라는 어떤 삶이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더더욱
소설을 보셨던 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소설을 못 보셨던 분들 또한 이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해일 씨가 맡은 이제 장안이라는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설정을 또 영화에 많이 가져온 부분도 있고 실제 고종이 덕혜옹주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 속 장안이 실제의 모습 그리고 또 소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장안이라는 인물은 실제 역사 자료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덕혜옹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네. 일본인과 강제 결혼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 김장안이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비영 작가님의 덕혜옹주라는 원작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덕혜옹주가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꽤 긴 많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제가 맡은 역할이 가장 영화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고요. 영화를 실제로 준비할 때도 감독님과 김장한 캐릭터를 놓고 얼마만큼 실제 이 부분과 영화적 시나리오 안에서의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깊숙이 해봤던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김장한의 그 실제 친형 김을한이라는 기자였고 또 영신항에 가라는 이야기의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나이대의 캐릭터조차도 제가 이렇게 김장한과 같이 하나의 캐릭터로 묶어서 영화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걸 감독님과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장안의 모습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배우분들께도 이 질문을 좀 공통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덕혜옹주를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뭐 소설책이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개인적으로 덕혜옹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직접 연기를 하신 손예진 씨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야기부터. 네, 저도 소설을 아주 예전에 읽고 덕혜옹주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 시나리오와 그 덕혜옹주 자료를 그 몇 년 후에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책을 읽고 덕혜옹주라는 인물을 알게 됐던 것과 제가 이제 사실 출연을 해서 덕혜옹주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덕혜옹주는 아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큐나 자료들을 보면서 덕혜옹주에 남아있는 흔적과 역사에서는 그냥 저는 한 여자의 인생에 더 가까운 시점으로 바라보게 됐고 어찌 보면 가장 그냥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됐고 거기에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보온병에만 물을 갖고 다른 물은 일체 드시지 않았대요. 그만큼 아주 불안함과 슬픔 속에서 일본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인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아이도 잘못되고 마사이라는 실제 덕혜옹주 아이가 딸이 나중에는 행방불명 거의 자살이 돼요. 그리고는 정신이 점점 많이 잃어갔고 또 광복 이후에는 심지어 바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한국에. 그러다 마침내 들어왔지만 이미 덕혜옹주의 정신은 올바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연민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촬영하면서도 연민에서 시작해서 연민에서 끝났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슬픔과 연민이 덕혜옹주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완벽하게 덕혜옹주에 푹 빠지셔서 여전히 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남다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손예진 씨의 답변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시대극입니다. 시대극.
이제 근현대를 다룬 시대극이다 보니까 영화 속 뭐 의상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라미란 씨는 궁녀 역할이시다 보니까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극 특유의 궁녀들 톤이 있잖아요. 같은 그런 톤으로 연기하신 겁니까 이번에? 아니요. 다른 궁녀들이 안 나와요. 아, 다른 궁녀들이 안 나온다고요? 네, 네, 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안 계세요. 네네. 아기 씨라고 부르는 몇 분 외에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말을 하는 궁녀인데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대극이나 뭐 사극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말투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제가 덕혜와 어떤 관계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정말 무서운 윗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친구 같은 동무 같은 사이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말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되게 정말 친근하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기 씨라고 하지만 네, 그냥 정말 친구처럼. 예. 그리고 많이 뭐 시대극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사극톤, 뭐 흔히 말하는 그런 톤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점이 또 특이점이겠네요. 그 앞서 영상 보니까 뭐 딤체 전골 뭐 준비하셨다고 뭐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던데 뭐예요 그게? 그 처음에는 이제 뭐 김치 전골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또 쓰는 말들, 그리고 궁에서 쓰는 말들, 그러니까 궁중 녹여서 언어들. 쓰는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이제 딤체 전골로. 지금은 이걸 삐처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 아니 뭐 실제 사용됐던 네, 언어니까. 예.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연령대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연기, 그러니까 애초에 뭐 김소연 양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도 젊은 때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도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네, 계속 그러셔가지고 예. 거의 메이크업 거의 안 하는데 막 볼터치를 붉게 좀 어려 보이는데. 극 중에서 이제 어린 역할이니까. 그래서 말투를 시대극 말투가 아니라 어려 보이는 말투. 예. 약간 톤 올려가지고 네. 아기 씨 해서 이렇게 올렸던. 예.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역을 하는 게. 네. 아역을 왜 안 썼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때도 예. 저기 소연양 때도 저는 20대 후반이어가지고. 이미. 네. 그렇군요. 거기서 아역을 쓰면 저는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훈 씨께도 또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제 일본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이시고 또 일본어를 극 중에서 또 사용을 하시나요? 예. 어. 네. 일본에서 네네. 예. 일본어를 꽤 했죠. 앞서서 이제 잠깐 농담 삼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네. 그 양꼬치 칭따오 거기에 나올까봐 조금 이렇게 누르셨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뭐 재밌는 일화 없으세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재밌는 일화 에피소드. 네네네. 저는 뭐 장한이라는 캐릭터랑 많이 붙기 때문에 뭐 참 많이 극중으로 캐릭터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술자리를 많이 가졌죠. 술자리. 네. 예. 그래서 술을 하시면서 그 막걸리도 좋아해요. 저 둘 다. 그래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네.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감정신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진짜 술을 마셔보면서 연기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저도 너무 그게 좀 리얼리티하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예. 감독님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8병인가를 아이고. 예, 꽤 촬영 많이 전에요? 마셨죠. 아니요.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서 8병을? 계속 이렇게 마셨는데 그때 감정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좋은 씬을 또 촬영한 것 같고 뭐 에피소드가 저희는 뭐 조금 작품 자체가 좀 독립군이고 좀 무겁기 때문에 네. 좀 농담을 하려다가도 좀 참고 좀 이랬던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술 되게 잘 드시네요, 근데. 저요? 예. 전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날씨가 좀 추운 때 네. 촬영을 해서 예. 그리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일본까지 네. 왔다 갔다 그런 하면서 재미가 있으셨구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예.
작게나마 낙이었죠.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때 캐릭터에 대한 뭐 소스도 많이 얻었어요. 뭐 복동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소스를 얻었던 것들 중에 놀라운 것들이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가라고 굉장히 알고 계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외의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은 과연 독립이 되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 복동의 캐릭터. 네. 그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 역시 그래요. 박해일이야 박해일. 그러면서 예 술을 마셨던.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후시를 했는데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정말 제 대사는 대본의 대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 애드립 대사로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 아 그래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 들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키워드일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시죠. 네, 울림. 이제 어떤 감정의 여운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손예진 씨 가장 아직까지도 좀 감정이 남아 있는 그런 여운이 있는 장면들 좀 꼽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 남는 장면?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저희가 중반부터 이제 계속 휘몰아치는 감정들이 아주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복순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순가 헷갈리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도 되나? 복순가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덕혜는. 그래서 감정들이 계속 막 이제 엄마의 죽음을 일본에서 알게 되고 몰아치는군요, 네, 감독님. 막. 모든 감정들이 계속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저는 신 찍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요. 역할이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박해일 씨도 좀 가장 좀 아직까지도 감정의 여운이 남는 그야말로 울림의 장면들 좀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단체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복동 역할을 맡으신 정상훈 형님도 같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제 작전을 진행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에 조선 독립을 외친다라는 게 쉽지 않죠. 네.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타국에서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드라마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느껴진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또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그 시대 태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서 최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배우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해일 씨가 또 말씀해주셨던 장면들과 뭐 감정들을 또 관객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영화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의 스토리, 캐릭터, 캐스팅, 제작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 배우분에 관한 궁금증, 또 감독님에 관한 궁금증, 영화 전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오른쪽 위에 계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상현 기자입니다. 저 박해일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김장한 배역을 연기하시면서 힘들었던 점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촬영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힘들었던 점과 기억나는 에피소드. 네, 박해일 씨.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대가 아닌 그때의 공기를 계속 호흡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분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감정 그런 것들을 뭐
유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배우로서는 힘든 부분이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워낙 또 최근에 그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꽤 있다 보니까 또 일본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의 어떤 그 수준 또한 높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많은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말투,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과 다른 뉘앙스들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좀 캐릭터와 영화 작품 사이에서 좀 잘 묻어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피소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일본에서의 있었던 촬영들, 그 시대에 어울릴 만한 공간들을 찾아서 찍었던 그때의 그 기분들과 아무래도 좀 다른 듯한 그 느낌들을 이렇게 미묘하게 가져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스타 최윤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배우 손예진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비밀은 없다에서 굉장히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연기 변신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감정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항상 중점을 두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비밀은 없다랑 이번 영화가 그 캐릭터적으로 아주 많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다른 영화였고 또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밀은 없다라는 캐릭터는 제가 만들어가고 거기서 마음껏 연기를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이 열려있는 영화였다면 덕혜옹주라는 영화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고 시대극이었고 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애드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제약들 저 스스로 좀 가둘 수밖에 없는 제약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옹주로서의 어떤 그 비극적인 삶을 감정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되는 씬들이 참 많아서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덕혜옹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계속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감정 표현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한 가지 정도만 시간 관계상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스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허진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작품 하시는 것에 되게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잡으신 작품들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좀 독립운동가의 액션 장면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서 액션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덕혜옹주의 삶을 통해 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하시면서 스스로가 느끼신 어떤 덕혜옹주의 삶을 통해 생각하게 된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독립군들의 액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네. 이 이 덕혜옹주 영화에서는 이 영친왕을 이제 상해로 망명시키려는 작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영화적으로 저희가 극화시켰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액션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액션을 잘 안 찍다가 이번에 찍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액션이. 다음에도 액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 하지만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덕혜옹주와 그 다음에 또 김장한 또의 어떤 그런 감정의
선들이 또 다뤄지고 또 장안과 또 복동의 또 어떤 선들이 다뤄지고 또 덕혜와 복순이의 이런 어떤 또 멜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멜로와 그 액션을 같이 찍는 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덕혜옹주의 제가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들, 그것이 어떤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대의 한이랄까, 혹은 또 그 시대가 주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슬픔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깔려 있고, 내가 이 영화를 왜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고 나시면 제가 영화를 이제 저 아직도 후반 작업 중이지만은 굉장히 후반부의 덕혜를 너무 저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괴롭힌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신 그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통들을 이제 손인 씨가 하기에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영화의 중반부터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 장면에서 감정들이 굉장히 크고. 근데 이 영화를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을 시켜놓고 봤을 때는 덕혜옹주도 어떤 이 마지막에는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인 삶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어떤 이 영화를 제가 이제 만들고자 했을 때 그런 비극적인 삶만에 생각을 했다면, 만들고 나서는 또 다른 어떤, 마지막에는 어쨌든 덕혜옹주도 그것이 뭐 행복이라고까지 말을 못하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의 못다 하신 말씀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못다 하신 질문들은 오늘 이어진 인터뷰, 그리고 또 앞으로 개봉 전까지 이어지는 홍보 일정에서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뭐 기사를 접하고 예비 관객이 되신 우리 네티즌 분들에게도 좀 마지막 끝인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훈 씨부터 또 영화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영화 이제 곧 있으면 8월에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슴 따뜻한 영화고, 다시 한번 그 시대 그분들, 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싸우셨던 그런 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제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미나 씨. 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덕혜 역시 우리가 잠시 잊고 아니면 모른 척했고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정말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라도 한 번쯤 극장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예진 씨.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많은 세대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자부터 할머니까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혜희 씨.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화를 처음 알리는 자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길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덕혜옹주라는 작품을 감독님이 왜 영화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역사가 있고 나라가 감췄던 과거의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분들의 서린 한을 좀 달래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덕혜옹주라는 제목을 또 지으신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기분을 좀 계속 무겁게 가져가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영화를 다 보시면 아마 저도 연기를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희망이 좀 더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서
여름 시장에 또 다른 장르와 또 다른 이야기로 묵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영화를 아직 마지막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굉장히 행복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마 좋은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포토타임 때 무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문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화 덕혜옹주에서 복동 역할을 맡은 정상훈 씨입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안과 함께 일본에서 독립군 활동을 위해 위장 잠입한 독립운동가이자 정보통 복동 역할의 정상훈 씨입니다.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진중한 연기자의 모습을 선보인 정상훈 씨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미란 씨 모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럼 함께하는 유명합니다. 배우가 마음을 즐기는 동물입니다. 배우 라미라의 새로운 모습 역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인 씨의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덕혜옹주의 어린적 친구이자 이성적인 독립군 장한 역할을 연기한 박혜인 씨입니다. 강렬한 눈빛과 결속 있는 액션 공연까지 완전한 독립군의 시민의 영상에서 느껴집니다. 장한 역할의 박혜인 씨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박혜인 씨의 2016년 새로운 영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손예진 씨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덕혜옹주에서 덕혜옹주 역할을 맡은 손예진 씨입니다. 가장 귀하게 태어나서 가장 외롭게 살았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령 덕혜옹주 역할의 손예진 씨. 다양하고 비비는 감정 표현으로 실제 덕혜옹주의 심정을 모두 헤아린 듯한 명 연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를 위한 손예진 씨와 함께 덕혜옹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예진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요. 박혜인 씨를 모시고 조금의 한국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혜옹주와 장한, 멜리한테 수 없는 관계, 두 사람이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선보였을까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실까요? 네. 현장에서 두 분의 모습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고의 상상자 덕혜옹주의 무대를 완벽하게 하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덕혜옹주와 장한의 모습을 두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라미란 씨와 정상훈 씨 모셔서 배우들을 배우에 촬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나요? 하나 미소로 우리 관객분께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충무로의 대표 배우들입니다. 진정성 있는 연기로 유명하신 네 분의 영화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 감독님께서 배우들에 대한 칭찬이 아주 하셨는데 배우들 오른쪽도 봐주시나요? 오케이, 손예진 마지막 홍진호 감독님을 모시고 마지막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평생 도움으로 돌아온다 해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리를 이야기해주는 영화 덕혜옹주 연출을 맡으신 허진호 감독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덕혜옹주 하면 네 독립군의 모습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힘차게.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영화가 많은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덕혜옹주 파이팅!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영화 덕혜옹주 화이팅! 끝으로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덕혜옹주 화이팅! 성공해주신 다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